이제 그러면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이 벌써 나왔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비 수험생들의 불안감. 지금 뭐 사교육에서 소위 방학, 겨울방학 대비 설명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국어 선생님들이 참여를 안 하면 아예 설명 자체를 오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수학 간 다음에 힘을 잃었어요. 뭐 영어 선생님 안 가. 탐구 안 갑니다. 국어 선생님이 꼭 오셔야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올해처럼 또 우리의 바람처럼 내년엔 상식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바람을 깨고 또 이와 같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지금 엄청나게 팽배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 우리 예비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님이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앞서 얘기하신 거에 근거하면 출제할 때 좀 글자 수를 세봤으면 좋겠어요. 글자 그래서 어느 정도 글자 수 이상은 내지 말자. 네. 이거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 시간 걸리나.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거를 몇 분 정도 읽을 수 있나도 한번 계산해서 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어떤 글을 읽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글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어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학원을 여러 개 다니는 게 아니라 시험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어 시험에 대한. 그래서 이해를 해서 풀 수 있으면 좋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글을 읽고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셔야 된다. 찾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그냥 보고 단순하게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해가 돼야 사실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보이지도 잘 않아요. 그래도 계속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보고 틀릴 확률이 높아지더라도 풀어라. 근데 이제 보이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찍어라. 넘겨라 이거죠. 수학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아예 특정 문제는 안 풀고 가거든요. 근데 국어도 지금은 그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올바른 방향이 뭐다 얘기해봤자 중요한 건 시험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국어 실력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만큼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서 이해 안 되는 걸 계속 붙들고 늘어져서 이해하려고 하다가 뒤에를 못 풀면 실력보다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거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재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나오던 점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나오던 평소에 점수가 나오기만 하면 그래도 예측 가능하고 자기가 쓸지 말지 수시를 갈지 말지 다 되니까 학생들은 국어 진짜 잘 보고 싶어가 아니라 최소한 망하진 않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국어 공부를 해야 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 언어적 능력이 일정 정도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력을 높이되 이해가 안 되는 지문도 풀 수 있는 자기만의. 이거는 어느 학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방법을 찾고 또 넘어갈 문제들은 넘어가고 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아까 2번 문항이었는데 굉장히 긴 지문에 한 문제가 한 페이지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한 세트의 지문에 여러 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해결하려고 보다 보면 뒤에 아는 문제를 찍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좀 학생들이 역발상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 네, 안지훈 선생님 말씀을 제가 이제 이해하고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하는 거하고 국어 시험을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가 뭐냐면 국어 공부를 할 때 시험 보듯 공부를 해요. 답만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모르는 거고요. 근데 시험을 볼 때 국어 공부하듯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탐구 정신을 그제서야 발동해가지고 몇 개의 문항에 집착하면 나머지 문항 다 틀리니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공부하듯이 시험 볼 거냐, 시험 보듯이 공부해. 굉장히 오랜만에 굉장히 이게 한 번씩 날카롭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핵심을. 뭐 아침마다 하고 다니시는 건 아니되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안지는 국어 교실을 제가 열심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올해에서 살릴 만한 고난도 문제 유형은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은 내년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조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선지를 잘 보면 선지 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9월 평가원의 시험의 문학 문제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공명이라는 게 나와요. 성현의 길이 나와요. 그럼 공명은 출세하는 거죠. 성현의 길이 있는데 어느 게 더 가치 있죠? 성현의 길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공명을 이루기 위해 성현의 길을 가는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왜냐하면 성현의 길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지 안에서도 모순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이번에 19% 맞은 문제도 가만히 보시면 1번에서는 껍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커진다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지구가 껍질이 더 많겠어요? 태양이 더 많겠어요? 당연히 태양이 많죠. 그러니까 1번 정답을 안 한 학생이, 그러니까 정답을 한 학생이 15%거든요.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사실은 모순 선지예요. 1번이 맞다면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것만 이해했어도 1번 안 한 학생들은 85%는 2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계속 이해해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지 안에 있는 어떤 모순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죠. 왜? 한 번도 그렇게 접근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계가 넘어가면 지문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단계가 오면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안 되면 찍고 넘어가라. 그러니까 사실은 선지 5개가 사실은 5개가 모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정답이 나머지는 당연히 정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의 관계만 가지고 풀 수 있는데 간혹 수준 낮은 문제는 드러내놓고 모순 관계의 명제가 선지로 제시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볼 것도 없이 2개 중에 하나만 골라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국어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그렇죠. 그래서 문과보다는 이과의 고득점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단순한 어떤 지문의 밸런스보다는 직관적으로 좀 푸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과에는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너무 긴데?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주장해 주시는 것처럼 제시해 주시는 것처럼 그러면 넘어가고 보고 그냥 일치시키는 걸로 한번 해보자 해서 오히려 만점을 득점한 학생도. 그래서 본인이 96점 맞고 나왔는데 다 쉬웠나 그랬대요. 근데 막 집에 와서 뉴스 보니까 국어가 불이었다 막 이러니까 어머 나 잘 봤나 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평가원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계산을 안 한 것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선생님 같은 이제 일명 일타 강사죠. 그러니까 이 일타 강사들 학생들의 수능을 만점으로 이끄시는 일타 강사들의 노하우를 정리해 보면 그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게 하나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맞아요.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의 요령이 따로 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국어 선생님들을 좀 여러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그 노하우를 우리가 전수받고 있는데 오늘 그 종합적인 어떤 느낌이 딱 드네. 우리만 들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문제를 풀러가는 학생이 그런 느낌을 팍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1교시란 말이에요. 인생 일대 가장 중요한 국가고시인데 아마 뭐 다른 경시대 안 나간 친구들 보편적인 수험생들은 이게 첫 번째 국가고시란 말이에요. 1교시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딱 앉았는데 웬걸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 부담스러운 시험은 아니었는가. 그렇다고 뭐 평가원을 계속 우리가 질타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는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들이 정리해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안진수 선생님 뭐 인터넷 강의도 하시고 맞죠? 현장 강의도 하시니까 내년에도 우리 시원생이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국어 어려워하는 친구들 좀 이렇게 뭔가 시리즈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